안녕하세요. 고jan스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제가 인공지능이 뉴스 분야에서 활용되는 사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한 챕터를 넘어가서, 그러니까 뉴스 챕터, 제 인공지능 컨텐츠 혁명에 대한 제 책에 보면 제일 처음에 활용 사례를 설명하는데 뉴스 분야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분야에 대한 설명을 하거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스포츠 분야 넘어가서,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는 이제 이 스포츠 분야 얘기를 좀 드리기 위해서 제 책에는 사실은 이 스포츠 뉴스에 대한 게 스포츠 분야에 들어가 있는데, 이 뉴스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걸 계속 보시는 분들이 계시진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뉴스 얘기를 하다가 스포츠 얘기로 넘어갈 때 중간에 이제 스포츠 뉴스 얘기를 이제 지난 영상에서 제가 얘기를 좀 드렸고, 그래서 이제 스포츠 뉴스의 굉장히 다양화라는 부분에서 인공지능이 큰 기여를 할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진짜 스포츠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얘기를 드릴 분야는 야구입니다. 야구. 그러니까 야구가 사실은 스포츠 중에 가장 데이터를 사용 많이 하는 그런 스포츠 것 같아요. 그래서 야구를 이제 두뇌 게임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야구의 이런 이제 다른 스포츠하고 좀 다른 점 때문에 야구를 훨씬 더 좋아하는 분들 계시고, 그 다른 점 때문에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죠. 야구를 보고 있으면 사실은 그 야구 경기 내내 막 뛰어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 스포츠에서 이렇게 많이 안 뛰는 스포츠도 별로 없을 거예요. 실제로. 투수가 공을 던지는 게 야구의 거의 이제 중심이고, 그 던진 거를 얼마나 잘 치느냐라는 게 이제 그 야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날아가는 공을 이제 수비가 받아낸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이제 투수가 던지고 타자가 치는 그 두 가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그 경우에 스포츠 하는 그 야구 경기 동안 뛰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공을 던지고 공을 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야구는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움직이고 달리고 하는 것보다 이 선수가 공을 어디다 던지고 얼마나 잘 던지느냐, 제구력이 얼마나 좋은가, 그 다음에 삼진을 몇 개나 했나 하는 그런 숫자, 통계가 굉장히 중요한 스포츠가 같습니다. 타자도 자리에 서서 얼마나 공이 날아왔을 때 잘 때리냐, 인코스를 잘 때리냐, 아웃코스를 잘 때리냐, 커브를 잘 치느냐, 쳤을 때 1루타가 많이 나오냐, 홈런이 많이 나오냐, 3루타가 많이 나냐, 볼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스윙 자세가 어떠냐, 이런 거에서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통계가 나오고 있고, 이 통계가 야구의 묘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구는 굉장히 일찍부터 이 통계에 관련돼서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구를 통계로 즐기는 이제 세이버매트릭스라고 하는 그런 이 용어까지 등장을 하고, 세이버매트릭스를 즐기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야구는 데이터 스포츠인 거죠. 그 머니볼이라고 하는 영화가 꽤 오래전에 이제 헐리우드 영화죠. 브래드 피트가 아마 주인공이었을 것 같은데, 그 영화 저도 사실 봤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너무 진지한 영화라서 좀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야, 이런 진지한 영화도 먹히는구나. 그리고 그걸 헐리우드 최고 인기 배우를 가져다가 이제 영화를 해서 참 그 부분에서 놀란 거야. 영화 자체가 재미있다 이런 것뿐 아니라, 야, 이런 영화도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뭔가 이게 굉장히 인간적인 부분을 다루면서 또 이 야구의 데이터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미국 야구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굉장히 멋있게 이제 영화로 이제 만들어냈는데, 이제 한번 못 보신 분들은 이제 강추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야구가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게 도입되면서 어떤 변화가 점점 생겨났는가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야구가 사실 이미 그전에도 데이터가 중요한 스포츠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서 이제 등장하는 이제 주인공이 감독이죠. 이 감독은 이제 미국 야구가 데이터보다는 이제 감에 의해서 좌지된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선수 때는 사실은 이제 성공을 못한 선수였는데 감독으로서 이 사람이 뭔가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남다른 게 필요하다고 본인이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야구 팀에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을 영입을 합니다. 사실 이제 야구를 하는데 보통은 이제 코치라고 해서 야구를 굉장히 오래 경험했던 사람들을 감독이 코치로 두고 코치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뭔가 작전도 짜고 선수 라인업도 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코치의 자리 중에 하나를 데이터 분석가로 앉힌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이제 그 어떤 선수가 제일 출루율이 높은가, 어떤 투수가 제일 뭐 공을 던져서 삼진을 많이 잡는가라고 하는 거를 분석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분석을 해보니까 물론 뭐 일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야구 선수에 대해서는 편견이라는 게 사람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공을 잘 치는데도 뭐 술 먹고 다니고 뭐 깽판 치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절하돼 있어서 안 좋은 선수로 돼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 감독이 맡은 야구 구단이 그렇게 이제 뭐 야구를 잘 하고 이런 구단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독도 막 그 당시엔 유명 감독도 아니었던 거고, 그래서 예산도 굉장히 작은 구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예산에서 어떻게 좋은 선수들을 데려다가 이게 경기력을 향상시키느냐 할 때 그동안 코치들이 이 선수가 좋다 저 선수가 좋다 말하던 거를 이 감독은 과감하게 그 코치들의 얘기보다는 데이터 분석가의 얘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과소평가, 그러니까 그동안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을 데이터 분석가가 봐서 이 사람은 이런저런 해서 출루율이 높다 그러면 그 사람을 쓰고, 도루 성공률이 높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쓰고, 이렇게 하는 실험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걸 할 때 주변에 있는 코치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막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영화에도 그게 표현이 돼요. 이 사람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런 힘든 시간을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든 시간이 지나고 성공하면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제 추앙받는 거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시간에 대부분 포기하고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성공해서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는 사람은 실제로 살면서 많지 않은 게 우리 역사적인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 하는 그 실행력도 되게 중요한 거죠. 이제 이 사람은 내가 그런 아이디어, 그 데이터 분석가를 쓰겠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이 처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그런 데이터 분석가를 썼던 감독들이 좀 있었는데 그 활용이나 이런 면에서 좀 달랐던 거고, 이 사람은 굉장히 극적인 결과를 좀 보여줬던 거죠. 그러니까 그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던 구단이 사실은 이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다가 결국 마지막에 성적이 막 올라가면서 선수들이,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결국은 나중에 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출루율이 높다고 하는 사람은 역시 출루가 잘 됐던 거예요. 도루 성공률이 높은 사람은 아무리 평판이 안 좋았어도 도루를 잘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데이터,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를 증명하면서 그 시즌에 엄청난 성적을 냅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 갑자기 이제 일약 스타가 되고 유명해진 거죠. 그걸로 해서. 그래서 영화까지 나온 거죠. 머니볼이라고. 그래서 이제 야구가 돈이라는 거잖아요. 돈 게임, 이게 돈이 중요하다. 앞으로는. 이제 그래서 영화에서 마지막 부분에 그런 얘기 합니다. 이제 스포츠가 앞으로 이제 이걸로 해서 많이 변화가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이 구단에서 감독이 성공한 이후로 이걸 도입한 구단들이 꽤 많이 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뭐 이 감독이나 코치의 감이라고 하는 거를 뭐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저희가 개발하고 있고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걸 하고 있지만 모든 걸 다 현재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개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감독이나 이 코치진, 그러니까 이를 보조할 수 있는 데이터라든지 그렇게 뭔가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거를 감독이 듣고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현재 수준은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나중에 가면 점점 인공지능이 발전해서 하면 감독 정도 수준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특정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알고리즘이라는 설계 기술이 계속 발전하게 되면
지금 인간이 판단하는 정도, 이건 특정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를 아직은 좀 이르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특정 분야에서는 인간 정도, 그러니까 인간 중에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사람 정도 수준의, 그런 정도 수준의 판단하는 인공지능이 저는 나타난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인공지능이 감독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인공지능이 판단을 하더라도 결국은 그 판단을 인공지능이 마음대로 하도록 하는 결정권을 누군가 줘야 되잖아요. 그건 인간이 하는 거거든요. 구단주가 내가 감독을 인공지능으로 쓰겠다 라는 결정을 했을 때 그 구단주는 인간이잖아요. 인공지능이 아니잖아요, 구단주가. 그러니까 인공지능한테 어떤 결정권을 주는 일은 결국은 인간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독인데 인공지능을 데이터 분석하도록 해서 내가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겠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감독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인간의 권한이라는 거죠. 인공지능을 사용할 것인가, 사용하지 않을 것인가. 인공지능이 한 얘기를 들을 건가, 듣지 않을 건가.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리 발전을 해도 야구라는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이 실제적으로는 인간이 판단을 하는 거고,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거다라는 걸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야구 쪽에서는 이제 단순히 데이터로 인공지능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인공지능이 이미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야구 선수들이 달리는 거, 야구공이 날아가는 거, 공의 궤적이라든지 이런 걸 다 분석해서 실제로 이제 사람이 분석하기 어려운, 그동안은 사람이 다 분석을 했는데 도저히 이건 사람이 분석할 수 없는 것까지 이제 인공지능이 분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분석하는 수준을 넘어가는 인공지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코치 중에 물론 눈이 좋은 사람은 공이 어떻게 돌고 이런 것까지 할 수, 공의 궤적이나 이런 거라든지 저 선수 이런 거 일일이 다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인공지능이 훨씬 계산도 빠르고 이미지를 볼 때 훨씬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공지능이 조금 더 감독이 인공지능의 판단을 들어서 뭔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성적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 분야에서는 점점 인공지능에 대한 그런 도입이 많아지는 거고, 실제로 야구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도입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인공지능으로 이제 가공해서 뭔가 감독이 판단할 수 있게끔 이제 제공하는 그런 회사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 외에도 다른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을 많이 이제 쓰고 있는데, 오늘 사실 얘기하다 보니까 야구에 실제적으로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하는 사례나 이런 거는 얘기를 많이 못 드렸는데, 그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른 스포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드리든 따로 얘기를 드리든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서 그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